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어제 청와대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를 했습니다. 자, 공식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한 이 민생 문제를 의논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자, 이낙연 대표는 지난 11월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이낙연 당대표가 취임한 뒤 이 대권 후보 지지율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던 이낙연 대표가 지금 슬금슬금 내려앉기 시작해서 지금은 2, 3등을 오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때는 한참 아래에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압도적인 1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등을 할 때가 많습니다. 2, 3등을 오가지만 이낙연 대표는 동률 2위 혹은 3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당대표가 된 지 오히려 본인의 대권 후보 지지율은 떨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 네코가 석자입니다. 취임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고 있습니다. 긍정평가, 부정평가 이 차이가 이제 뭐 20%포인트까지 날 정도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국갤럽 계속해서 떨어지더니 이제는 취임 이후 최저치 38%를 지난 금요일 기록했고, 리얼미터 역시 취임 이후 최저치를 바닥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 역시 썩 좋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 역전당하는 2등을 하는 그런 굴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최근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지지율 폭락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분이 좋을 리는 없습니다. 또 지금 코로나19 확산 국면의 민생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이 많겠습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로 봐서 본인한테 유리한 이슈가 있으면 꼭 자세하게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문재인 이낙연 독대 뉴스는 어제 별로 뜨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뉴스로 떴을 뿐입니다. 다른 때 같으면 홍보를 어마어마하게 했을 텐데 이번에는 왠지 숨기는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코로나19에 대해서 집중적인 토론을 했다면 이 회동이 끝난 뒤 청와대나 민주당이 각자 발표를 했어야 합니다. 아, 어제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대표 만나서 이런데 의견을 교환하고 이런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그런데 정작 코로나19와 관련된 대책의 중심 인물은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 총리가 주관하는 회의에서 3단계로 코로나 대응을 격상하라고 요구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정세균 총리는 답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한 메인 뉴스의 중심에는 정세균과 이재명이 있습니다. 이낙연의 경쟁자인 이재명이 이렇게 코로나와 관련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 집권당 대표가 만났다는 뉴스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측해 봅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낙연 대표를 청와대로 불렀을까? 과연 50분 가까이 만났다는데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 자, 아무도 모릅니다. 독대했기 때문에. 그리고 청와대나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두 사람이 독대했을 때는 추미애 장관 경질을 건의했다느니 어떻게 했다느니 김현미 장관 교체를 건의했다느니, 물론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언론들이 이런 기사들을 써댔습니다. 본인도 부인하고 했지만 어쨌든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기가 힘듭니다. 왜? 소통을 하겠다는 문재인 청와대가 이 건에 대한 만큼은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두 사람의 독대에 대해서 구체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는 걸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낙연 대표나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내 지지율이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고민 중일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낙연 대표를 만나기 전날
11일 날 이 동탄의 한 행복단지 임대주택을 방문하고 했다는 발언. 13평짜리 아파트인데 부부와 아이 1명, 어린아이면 2명까지. 이 발언, 내 가족이 13평 임대주택에 살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사절을 6평으로 제한해야 된다는 청와대 청원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SNS가 난리가 났습니다. 자신은 795평짜리 퇴임 후 사절을 이미 구입해놓고 우리 국민들 보고는 13평짜리 닭장 안에서 내 가족이 살라는 것이냐, 이런 비판들이 정말 빗발쳤습니다. 세상 물정 너무 모르는 우리 대통령 큰일 났네, 김정숙 여사와 6평짜리에서 살면 되겠네, 뭐 이런 비판들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9일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긴 터널을 지났다, 터널의 끝이 보인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어제 SNS를 통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코로나 비상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자, 이러니 문재인 대통령이 기분이 좋을 리가 있습니까? 이낙연 대표를 만나서 독대하는 자리에서 화기애애, 정말 민생 문제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렇게 만났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잘 만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자주 이렇게 당대표를 만나고 했다면 뭐 그렇겠지 하지만 11월 달에 만났는데 또 만났다? 그리고 지금 모든 분위기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한테는 아주 최악의 상황인데 불렀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대표를 불러서 화를 냈다, 불같이 화를 냈다, 이런 상상을 해볼 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지난 9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법조항이 아주 이상해서 인사위원회 구성을 야당이 안 할 경우 검사들 임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법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이 법대로 하면 공수처장만 덜렁 남아있고 밑에 검사들은 임명도 못하는 이상한 기후가 된다, 이런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수처 노래를 불렀던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낙연 대표를 불러서 따질 수도 있고 꾸중을 할 수도 있고 야단을 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진행되는 모든 정황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대표를 불러서 독대하는 자리에서 좋은 얘기를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두산에 만나서 무슨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이건 지금 이 질병관리본부 쪽이나 정은경 처장이라든지 복지부 장관 박능우라든지 정세균 총리라든지 서울시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이낙연 대표를 불렀다? 이낙연 대표가 뭐 총리 때 이런 질병에 관해서 일해본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원오브 댐이지 전문가는 아닙니다. 민생 현안을 논의했다? 이것도 최근 민생이 뭡니까? 가장 뜨거운 것은 부동산인데 부동산 때문에 지금 김현미 장관을 경질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행복단지 임대주택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발언 때문에 지금 망신만 당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낙연 대표하고 의논했을 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도대체 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거야? 추미애 장관 믿고 맡겼더니 지금 일 처리가 지금 이상하네? 윤석열 총장 직무 정지시켰더니 지금 살아 돌아와서 지금 대전지검에서 이 청와대 원전 수사를 지휘하고 있네? 지금 막 소환돼가지고 공무원 둘이 구속되고 이제 청와대 최이봉 전 비서관 소환한다네? 배운규 전 장관 소환한다면서 중앙일보에 인터뷰를 했는데 청와대에 아주 불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리바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대표를 불러서 혼을 냈다, 혼쭐을 냈다, 야단을 쳤다, 불같이 화를 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굳이 11월 달에 독대했는데 또 만날 이유가 있습니까? 개각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쯤 됐으니 추미애 장관 자진사퇴 권고해 볼까? 아니면 이낙연 대표가 먼저 지금 제가 공개적으로 말은 못하고 있지만 청와대 때문에 죽겠습니다, 이거 해주시오, 거꾸로 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 스타일상 그렇게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친문 이미지가 너무 강해져서 카리스마가 부족하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한때 압도적인 1위를 했던 이낙연 대표가 지금 왜 저렇게 3등까지 내려갔느냐. 친문 눈치 보다가 저 사람은 독자적인 노선을 걷기가 힘들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아무튼 문재인과 이낙연의 청와대 독대 아주 묘한 만남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기사, 이 두 사람의 독대 기사를 보면 참으로 이상합니다. 특히 통신 뉴스를 보면 그냥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가 독대하고 코로나19 확산 국면에 따른 민생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는 민생 현안을 점검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그는 과거 국무총리 시절 메르스와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국가적 재난을 지휘한 경험이 있다. 이 참 무슨 암호 같은 기사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스관과의 통화에서 대통령과 대표의 말씀 대부분이 코로나 위기 극복과 관련한 방역과 민생, 경제대책에 집중됐다. 이 대표는 국무총리 시절부터 위기관리에 대한 많은 일을 해왔다. 이 대표께서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한 말씀을 주로 드렸다. 이날 공수처에 대해선 공수처 구성은 국회의 몫이라 이와 관련된 말씀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안다. 자, 이걸 갖다가 청와대 대변인이나 민주당의 대변인이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핵심 관계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낙연 대표를 문재인 대통령이 크게 질책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